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낙담할 때가 온다. 그게 누구인 건 간에 어떤 생애 주기이든 말이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을 어떤 이는 담담하게 맞이하고 또 어떤 이는 소란스레 맞이한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기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 같은 나이에 누구는 집을 샀으며 또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원하는 꿈을 이뤘다. 그런 사실들을 보며 나는 지금 과연 뭘 하고 있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며 삶에 대한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꼭 다짐하듯 해야 하는 말은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 이다. 결코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단호한 신념을 되새기는 것이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잘 사는 것이다. 힘든 순간들이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우면 된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이냥 취급하며 철저히 내 삶을 살며 내 인생을 갖고 나가면 된다.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면 나만 손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감흥도 없다. 불필요한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자.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하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노력하다가 나에게 온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완전히 잊고 살며 그냥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해질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당신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오늘은 탈무드의 지혜를 바탕으로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진중하게 판단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될 때까지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라. 침묵은 최고의 울타리다. 현명한 사람이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반드시 이렇게 복수하라.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높이 날지 않으면 낮은 곳으로 떨어질 일도 없다. 높음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하루를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하루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하다.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무턱대고 무식하게 멀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올 길을 살피고 돌아올 때를 생각해야 한다. 희망이 있는 미래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가 진정한 강한 자이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모르는 평판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한 번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 뜻을 번복하더라도 한 번 내뱉은 말은 취소하지 말고 녹심 있게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펴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생각하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미소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 현명해지는 것이다.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움을 줄 건지 말 건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힘만 들고 평판만 나빠진다.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경계하라. 잘못한 일이 있거든 정확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라. 상대방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불순한 마음에서 생기는 집착은 그 집착이 사라질 때 같이 사그라진다. 존중하고 겸손하게 정중한 대화를 하라. 예의 바르게 대하고 인신공격이나 모욕을 삼가라. 상대방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라. 악한 사람은 흰 눈과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세 진액투성이가 된다. 악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순결한 설경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미치면 눈은 녹아 사라지고 온통 진액투성이라는 더러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함부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붙잡을 수가 없다. 많은 말 중에서도 비밀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게 설령 현자일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비밀이란 바람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남의 얘기를 들었거든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게 한후 결코 꺼내보지 마라. 말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멀리하고 또한 나 역시 반드시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하는 비난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그 속에 무엇인가가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또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라.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거기에 물들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태어난 아이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방랑자에게서 수다가 나오고 누더기 옷에서 해충이 나온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라.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사악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함께하지 말라. 어울리는 동료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 없는 왼손과 같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 포도 덩굴에 잘 열린 포도는 아름다움과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가시덤불 속 포도는 혐오감과 불쾌함을 준다. 사람만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사귄다. 어떻게 늑대와 양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하이에나가 개와 어울려 살까? 마찬가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올라가라고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를 들려주더라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다음 날 눈을 뜨면 진흙투성이의 세계로 변해 있을 테니 말이다. 애매한 친구보다 분명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척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어두운 곳에 가서는 지갑을 잘 보관하라. 인간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끔 경계심을 풀게 된다. 지갑을 빼앗기고 나서 때는 이미 늦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이외의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참적동자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알거든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움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가 잘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줘도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다 읽지는 못하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항상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 결혼하여 살아온 현모양처이다.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비싼 진주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싸구려 작은 촛불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가난은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섬세하고 현명해야 한다. 남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관련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그 감정에 충분히 귀 기울여줘라. 상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 있었고 극한 감정은 피해라. 충고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하라. 인간관계 때로는 손절이 최선이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커피 냄새를 풍긴다. 인간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인간인 이상 그게 누구든지 주위의 이용에 적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렵고 어리석은 일이며 그러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한다. 떡을 치다 보면 조금은 떡고물을 볼 수가 있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또한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동화되려는 성질이 있으며 인간은 적응력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 그 사람의 환경이나 과거, 지나온 삶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그 사람은 그가 자라온 세계나 환경을 기준으로 몸에 지닌 습관들이 고스란히 고여있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벗하는 것은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악하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고집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열매 맺은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있지만 나중에는 달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은 그가 한 일에 의해 평가된다. 행동은 말보다도 소리가 크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기는 해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지는 말라.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인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귀 기울이는 세상은 마땅히 축복받을 것이다. 두려움과 분노는 인간 노화를 재촉하는 원인이다. 좋은 음식, 고요한 풍경, 은은한 향기는 인간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힌다. 달콤한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가 많이 오고 재산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스승보다 깊이 배우면 인생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오랜 시간을 명상으로 보내면 지혜가 늘어나고 사람들을 만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많은 자손을 베풀면 평온이 찾아온다. 당신이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가? 누가 지혜로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이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랑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인간이 본성이 착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 하고 친구를 보면 유유상종이라 한다. 그러므로 친구를 만날 때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가르치려 해도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자기마저 악에 빠지기 쉽다. 자기가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신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덕목을 지녀야 한다. 썩은 생선을 손에 올려보라. 5초만 올려놓아도 악취가 3일은 간다.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은 멀리하라. 주변을 살펴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이 있다.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싸움은 결국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치졸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이치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휘말려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로움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자신은 내용을 차지한다. 하지만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한쪽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평판이란 것은 세상에 나를 소개하는 첫 번째 명함이다. 업적만큼은 소문이라는 이름으로 웅변해주는 것도 없다.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이다. 밀가루 장수와 꿀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게되고 꿀뚝 청소부도 검게된다. 현명한 사람은 의미 없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겨도 문제고 패배해도 문제이다.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치졸한 자기 주장이다. 감정에 사로잡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 있는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쪽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정녕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이다. 한쪽의 잘못만은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이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인다. 듣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험담받는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표시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돌아서면 좋은 기분이 들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마음이다.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과는 당장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학은 가난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겨울에 땔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만 고생하지 않는다. 평생 고생한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 울게 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을 멀리하라.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한 동물이 뱀에게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린 뒤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 나눠서 먹는다. 그런데 뱀 너는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데 그건 무슨 이유에서냐? 그러자 뱀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남을 헐뜯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입으로는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으니까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 등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이웃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사주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남을 비방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 누구든 일로 비판하는 일은 관계에 어긋나는 일이다. 사람을 비방하는 자는 누구인가? 남 이야기하길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더라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설사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금지된 계율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어떤 이들의 말은 심지어 독설이 분출한 독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착하고 깨끗한 사람인 척하며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독설에 동의하는 사람도 독약을 내뱉은 자와 같이 비난받을 것이다. 남을 헐뜯는 말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동의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 또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은 독설이 퍼져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하는 일을 암묵적으로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내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터져 나올 리 없으니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인간인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평생 배우기 힘들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처남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할 일을 삼가려는 결심을 하면 진실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며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반성하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금전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돈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인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돈이란 인정 없는 주인이기도 하지만 반면 유익한 심부름꾼일 수도 있다. 부자를 칭송하는 사람은 사실 부자보다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돈은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집에 돈이 많으면 평화가 있으나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재물이 있는 자는 근심거리를 안고 살지만 가난한 자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돈을 사랑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사람은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선한 일을 숨기는 것이 좋다. 인생이란 여행이다. 목적지를 정하고 가장 멋진 경로를 찾아가면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시간은 금이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삶을 낭비하게 된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인내와 겸손에 있다. 인생을 최대한 즐겨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생의 말년은 어떤 것인가요? 정신과 육체는 서로 다른 속도로 쇠퇴합니다. 정신은 젊은이지만 육체는 급속도로 노화되지요. 나이 들어 거울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나인가 의심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행복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 활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활동 시간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성공적인 노후는 평소의 시간 활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어찌 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교제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친구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안정과 지지는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못지않기 때문이지요. 행복한 말년을 위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즐거운 활동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년은 인생의 종착지로 과거의 성취와 실패를 돌아보며 가장 지혜로운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생의 말년 그 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생의 깊은 고민에 잠기게 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말년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 중에서 말년이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생의 말년은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시기이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삶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 날들의 교훈을 통해 말년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쌓아가는 보상이자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된다. 인생의 말년은 삶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의 정점이다. 우리는 이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내가 알던 것보다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아픔과 기쁨을 돌아보며 우리는 더욱 현명한 판단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로부터 배운다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체감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동안 겪어온 모든 경험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선사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인생의 말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을 의미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쉬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내면의 성장과 현명한 판단력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년이라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자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생의 말년은 양보다 질이다. 말년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와 목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족, 사랑, 친구,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와 같은 가장 의미 있는 것들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말년에는 우리가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며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시기이다. 인생의 끝을 향해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목표와 가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다. 말년은 우리에게 유한성의 인식을 심어준다. 죽음의 임박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삶의 한정성,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고 삶을 더욱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말년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와 존재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해줌으로써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인생의 시간이 많을 때는 몰랐던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더욱더 잘 살아가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년의 소중한 삶을 위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것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영향을 잘라내라. 주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빛을 희미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복지와 평안을 위해 이들과의 인간관계를 제한하거나 끊어야 한다. 우리가 이들과의 연결을 끊음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향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그들은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성장과 발전을 도와줄 것이다. 이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
이들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에너지는 소중하고 우리의 기분은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의 무의미함을 끊어내라. 인생은 짧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인간관계는 해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러한 무의미한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이러한 무의미한 관계를 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진시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자아를 깊이 탐구하고 우리의 열망과 가치에 맞는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의미 없는 존재는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다. 무의미한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우리의 내면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러한 관계를 끊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소중한 인간관계를 찾아가야 한다. 무의미한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데 장애가 됨을 명심하라. 셋째, 독과 같은 관계를 끊어내라. 독과 같은 관계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면 이러한 독이 된 관계를 끊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이 된 관계를 피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독이 된 관계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시연하기 위해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러한 관계를 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아무리 친하고 정이 남아있다 해서 독이 된 관계를 질질 끌기보다는 과감하게 끊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독이 된 관계를 끊고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나고 자아를 보호하며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존중 없는 사람들을 끊어내라. 존중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대한 가치이다. 사람들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예의와 존중을 만들어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우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거나 우리의 가치와 경험을 경시한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하며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상호 존중은 인간 관계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존중받으며 우리 자신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한다. 상호 존중이 결여된 관계에서는 우리가 상처받고 지치게 된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우리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호 존중은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응당 지켜줘야 하는 일이지만 아쉽게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일이 많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상호 존중이 결여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를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다음은 상호 존중이 되는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라.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관계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친절함이라는 것은 대체로 옳다. 친절한 태도로 먼저 대하게 되면 상대방의 태도도 대체로 친절해진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보통의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사람을 겪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태도로 대하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퍼줄 필요가 전혀 없다. 만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가며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취하지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더더욱 없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머리 숙일 필요도 없거니와 남의 인정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이해를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인 마음의 안정과 독립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따위의 생각은 이익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사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숙고하여 올바르게 평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인 마음의 안정과 독립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될 때 가능한 것이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타인의 의견에 다음이 흐려진다. 남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잊게 된다. 결국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독립된 삶은 진정한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은 행복한 삶을 위해 버려야 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빼앗아 간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자기 고유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만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고 만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채운 내면은 출구 없는 미궁과 같다. 마음속에 그런 미궁을 만드는 것은 자기 탓이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 구걸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남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 건강부터 챙겨라.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몸을 갈아가며 인사하지 마라. 사람들은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보다 평판이나 돈과 같은 다른 외적인 것을 쫓는 것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건강은 외적인 어떤 재화들과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중요하다. 먼저 건강해야 재화를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조금만 아프더라도 내 주변 모든 것을 불행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곤 한다. 따라서 아무리 친구가 많고 돈이 많더라도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트레스 받아 건강을 해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가족의 건강이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즐거운 마음 등 이런 것은 지위나 부로 대신할 수 없는 장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이란 바로 인간 자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에도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므로 건강하다는 것은 행복이다. 그저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장점이고 행운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쇼펜하우어의 말에 의하면 행복의 징표는 웃음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마음속에는 명랑함을 지녀야 한다. 명랑함은 진정한 행복을 드러내주는 외적 표현이다. 명랑함이 없는 삶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삶을 가볍게 해주는 것은 바로 명랑함이다. 행복은 내적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그 내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명랑함이다. 명랑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명랑할 만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그가 명랑하다는 것이다. 명랑한 마음이라는 제보는 어떤 제보로도 대신할 수가 없기에 이에 필적할 것이 없다. 상황이 명랑하지 않을 때라도 명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명랑한 사람이다. 명랑함의 정도가 곧 그의 행복의 정도가 된다. 많이 웃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가 불행하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인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묵과하고 살아간다.
우울한 인간은 10가지 계획 중 9가지가 성공해도 9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의 실패에 화를 내지만, 명랑한 인간은 10가지 계획 중 1가지만 성공하고 9개는 실패해도 1가지 성공으로 마음을 달래 명랑한 기분이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인 마음의 안정과 독립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될 때 가능한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타인의 의견에 다음이 흐려진다. 남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잊게 된다. 결국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독립된 삶은 진정한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은 행복한 삶을 위해 버려야 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빼앗아 간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자기 고유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만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고 만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채운 내면은 출구 없는 미궁과 같다. 마음속에 그런 미궁을 만드는 것은 자기 탓이다.